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남천시장의 좁은 골목을 휘돌았다. 밤새 내린 눈이 가게 처마 끝에 소복이 내려앉았고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얇고 투명했다. 간판 위에 흰 자국이 하나둘 겹치고 전깃줄에 매달린 작은 깜박등이 바람을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아직 해가 머리를 들기도 전인데 시장은 먼저 깨어났다. 금속 셔터 올라가는 소리, 고무바닥을 밀어닦는 물소리, 물 끓는 주전자 휘파람 소리가 서로 섞여 골목을 깨웠다. 그 한쪽 모퉁이, 오래된 국수집을 개조한 자그마한 떡볶이 가게에서는 따뜻한 김이 프라이팬 위로, 가마솥 위로, 사람의 어깨 위로 느긋하게 피어올랐다. 가게 이름은 색이다라는 단어가 좋다고. 주인인 한서진이 직접 쓴 글씨가 간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누구보다 먼저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날들이 벌써 3년째 이어졌다. 한서진, 한때 국립음악원에서 예술감독으로 무대의 빛을 조율하던 사람이었다. 해외 순회 공연과 대형 프로젝트로 이름을 알리던 시절. 그녀에게는 늘 선택지가 많았다. 퇴임이 가까워지자 대학 강단에 서달라는 전화가 왔고 몇몇 재단에서는 자문을 부탁했다. 오랫동안 곁을 지킨 동료들은 눈부신 경력을 뒤로하고 골목시장 떡볶이 집을 연다는 소식에 고개를 갸웃했다. 왜 하필 시장이냐고, 왜 하필 떡볶이냐고. 그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무대가 넓다고만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배운 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누고 싶어. 가게 문을 여는 손놀림은 한겨울의 공기 속에서도 부드러웠다. 수도꼭지를 비틀면 쇠냄새와 함께 찬물이 튀었고 커다란 가마솥의 뚜껑을 드는 순간 어젯밤 불을 먹은 양념의 향이 깊고 달고 매콤하게 코끝을 훑었다. 그녀는 집게로 떡을 휘젓고 후추를 한 꼬집 떨어뜨리고 말없이 타이머를 눌렀다. 손목 스냅은 정확했고 불 조절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호흡으로 템포를 맞추듯 그녀의 요리는 눈과 귀와 코의 합주로 이루어졌다. 벽 한쪽에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놓여 있었다. 전원을 켜는 순간 짧은 신호음이 울렸고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이 잔잔히 흘러나왔다. 춘향가의 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오늘은 이 장단으로 시작하자 하고 중얼거렸다. 스피커 옆에는 QR코드가 붙은 작은 종이가 나란히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의 골목 플레이리스트 판소리 정가 국악기 솔로.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곡 목록이 뜨도록 만든 그녀의 작은 장난이자 취미였다. 계산대 옆 유리병에는 종이 빨대 비용을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카운터 아래 칸에는 재활용 구분함이 반듯하게 들어 있었다. 가게는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놓여 있지 않았다. 양념통의 높이는 일정했고 프라이팬 손잡이가 향하는 방향이 매일 같았다. 고명으로 올릴 파는 미리 송송 썰어 차갑게 보관했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손에 쥐었다. 예술 감독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고 그녀 자신도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을 때 한서진은 문간에 작은 입간판을 내놓았다. 아침 떡볶이 반찬으로도 좋아요. 포장시 종이 용기만 사용합니다. 잔설이 살짝 쌓인 고무매트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녀는 대개 알 수 있었다. 상인들이 먼저 왔다. 배추를 나르는 가게, 갓 튀긴 도넛을 진열하는 가게, 고깃집에서 난방을 켜는 소리가 순서대로 들렸다. 시장의 시작은 늘 같은데 날마다 모양이 달랐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네. 건너편 반찬가게 장명자가 문을 반쯤 열고 인사를 건넸다. 명자 언니도요? 김치찜 냄새가 벌써 나네. 눈 와도 손님은 오지. 따뜻한 건 금방 팔리니까. 둘은 짧게 웃었다. 명자는 그녀의 가게 초기에 종종 의심스런 눈길을 주던 사람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 똑같지라는 듯한. 그러나 한서진이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장대를 들고 시장 입구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장날마다 상인회 SNS 계정에 가게 사진을 올려주고 저녁이면 남은 어묵을 포장해 옆집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어느새 명자는 그녀의 제일 든든한 이웃이 됐다. 가마솥에서 김이 크게 한번 치솟았다. 서진은 뚜껑을 살짝 들어 가장자리에 기름막을 걷어냈다. 사흘에 한 번. 그녀는 양념을 더했다. 매실청, 멸치육수, 집간장, 고춧가루. 그리고 그녀만의 비밀로 남겨둔 소량의 산초기름. 그 향이 가게 전체에 둥글게 돌아앉으면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이 시간에 떡볶임 하던 표정이 한 입만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높아지자 서진은 볼륨을 아주 조금 줄였다. 동시에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골목새김이라는 이름의 작은 계정. 팔로워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새벽마다 들어와 사장님, 오늘은 눈이 많이 왔네요. 판소리 링크 저장했어요. 출근 전에 김 구경하러 왔습니다.
같은 말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제 주문하신 종이 뚜껑 도착했어요. 오늘부터 완전 종이 포장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운터 아래를 더듬어 A4 한 장을 꺼냈다. 다음 주부터 골목 수업 시작해요. 시장에서 배우는 전통 예술 이야기.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좋고요. 추운 날이라 뜨끈한 이야기 준비할게요. 화면에는 하트가 몇 개 떠올랐다. 그녀의 말은 과장되지 않았고 혀끝에서 바로 떨어지는 천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유리문 손잡이가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모자챙에 눈이 가득이라 얼굴이 반쯤 감춰진 청년이 입구에서 잠깐 멈칫했다. 아마도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안쪽의 뜨거운 김이 서로 교차하는 경계를 살피는 듯했다. 서진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들어왔다. 신발 밑창에서 얼음이 뚝뚝 떨어졌다. 따뜻한 거 뭐가 있을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어딘가 쉰 듯했다. 떡볶이, 어묵국, 계란찜, 이 시간엔 다 금방 나와요. 그럼 떡볶이 하나, 어묵국 하나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서진은 주문을 메모하면서 그의 장갑이 낡았다는 사실, 코트의 단추 하나가 바느질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 목도리 끝이 소금에 젖어 딱딱해졌다는 사실을 연달아 보았다. 오랫동안 무대를 지켜보던 눈은 작은 진동을 놓치지 않았다. 프라이팬이 달아오르고 떡이 기름을 조금 먹자 서진은 양념을 한 숟가락 더 올렸다. 붉은 소스가 기포를 내며 끓어올랐다. 그녀는 떡을 재빠르게 뒤집고 어묵은 국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 올려 그릇에 담았다. 어묵국을 두 손으로 들고 청년 앞에 놓았을 때 김이 마치 수묵화처럼 부드러운 선을 그렸다. 국부터 드세요. 속이 좀 풀릴 거예요. 청년은 감사하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국부터 들이켰다. 첫 모금이 목을 통과하는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손등에 핏기가 돌아왔다. 맛있네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목 안쪽에서 깊게 나온 소리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 접시에 마지막 고명을 얹었다. 잘게 썬 파, 볶은 깨, 그리고 아주 얇게 채친 김, 고명이 툭툭 얹히는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로 가게는 조용했다. 판소리는 다시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청년이 물었다. 오늘은 춘향가, 사랑의 장단이 좋죠. 추울 땐 이 리듬이 몸을 덮여줘요. 그녀는 대답하면서도 그의 눈동자를 살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익숙한 이가 오랜만에 고향말을 듣듯 반응하는지 청년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덩덕쿵덕의 그림자를 그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눈썹 위에 내려앉은 하얀 성에가 서서히 녹아 흘렀다. 국악 좋아하세요? 서진이 묻지 않고 슬쩍 말을 밀었다. 청년은 숟가락을 멈추고 잠깐 웃었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긴 어렵더라고요. 그 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사실을 발화하는 톤으로 나왔다. 바람에 오래 노출된 금속 같은 소리였다. 서진은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며 가마솥 뚜껑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카운터로 돌아가 종이 영수증 자투리에 작은 글자를 썼다. 오늘 플레이리스트, 여기 QR코드요. 휴대폰으로 찍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이 장단은 아침에 듣기 좋아요. 청년은 의아한 듯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영수증을 받아들 때 손가락 관절이 제법 차가웠다. 새벽 바람은 사람의 관절부터 얼린다. 그 손가락에서. 서진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려는 젊은이의 고집 같은 것을 느꼈다. 쉽게 휘지 않는 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색, 가게 밖은 잠시 눈발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바람이 골목을 탐색하는 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시장 사람들의 말소리가 어스렁거스렁 올라왔다. 오늘 가격표 바꿨어. 손님 오면 카카오 단체방에 공지 좀. 거스름 돈 동전 모자라면 내 가게로 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는 일이 다 합주지. 청년은 그 말을 들었는지 들어도 못 들은 채 했는지 모를 표정으로 떡볶이를 한 숟가락 크게 떠 입에 넣었다. 매운맛이 혀 끝을 스치고 달큰한 맛이 뒤를 받쳤다. 매운맛은 금방 사라졌지만 단맛은 오래 머물렀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 날카로운 말은 빨리 증발하지만 배려의 말은 천천히 남는다. 잠시 후 청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계산할게요. 천천히 드세요. 아직 김이 많아요. 그녀는 계산을 하며 이름을 물었다. 영수증에 이름 적을까요? 멤버십은 아니고. 그냥 이름을 알아두면 좋을 때가 있어요. 청년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윤재호요. 그 이름이 공기에 걸렸다가 아주 가볍게 내려앉았다. 반가워요. 재호씨. 저는 한서진이에요. 한서진은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어 작은 스탬프 카드를 꺼냈다. 종이로 만든. 기름 묻어도 괜찮은 카드. 이건 종종 오는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10번 채우면 어묵국 한 그릇 드려요. 사소하지만. 골목에도 규칙이 있거든요.
재호는 카드를 받아 장갑 사이에 끼워 넣었다. 고맙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이번엔 아주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그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스피커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판소리는 이제 절정을 넘어 서서히 여운으로 내려오는 중이었다. 가게 안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바깥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다. 경계선은 언제나 문턱이었다.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말했다. 나갈게요. 맛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요. 오늘은 눈이 더 올 거예요. 서진의 말은 예보가 아니라 축복처럼 들렸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바람이 문틈을 슬쩍 핥고 지나갔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 같은 물자국이 신발자국 모양대로 이어졌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질 무렵 서진은 스피커 볼륨을 아주 조금 올렸다. 그리고 잠깐 멍하니 가게 내부를 훑었다. 프라이팬, 국자, 계량컵, 벽에 붙은 QR코드, 카운터 위의 유리병, 재활용 구분함, 아침 햇살이 아직 닿지 않은 유리문.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을 꺼냈다. 오늘은 무엇을 새길까? 가게 이름처럼. 오늘의 소리와 냄새와 얼굴과 말을 그녀는 기억 속에 새길 참이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예단문화재단 뉴스레터가 도착했다. 전통예술의 일상화 프로젝트 공모라는 제목. 서진은 제목을 스치듯 읽고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손님이 더 올 시간이었다. 공모 따위는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양념의 점도를 확인하고 불을 줄이고 프라이팬을 새로 달구고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었다. 무대는 일정하고 관객은 매번 달랐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자 그녀가 선택한 삶의 템포였다. 아침 해가 골목의 끝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간판들의 흰 눈이 조금씩 빛을 머금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번졌다. 학교에 가기 전 엄마 손을 끌고 시장을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한 아이가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엄마, 여기서 나는 냄새 뭐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냄새지.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별말 없이 프라이팬 손잡이를 조금 더 꽉 잡았다. 사랑은 향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손놀림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손놀림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서두르면 타고, 게으르면 퍼지고, 정성스럽게 저으면 비로소 제맛을 내는 것. 그녀는 입간판에 눈을 털어내고 스탬프 카드 몇 장을 더 꺼내 놓았다. 그리고 문득 조금 전 청년의 손가락 장단을 떠올렸다. 덩덕 쿵덕 아주 미세했지만 그 안에는 정확한 타이밍과 숨이 있었다. 익숙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작은 반응. 서진은 눈썹을 잠깐 치켜 세웠다. 저 친구, 그냥 손님은 아니겠다. 골목의 기척이 점점 커졌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안에서 작게 둥글게 맴돌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가라앉았다. 누군가가 다시 문을 열었다. 김이 또 한 번 피어오르고 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레시피 노트 맨 앞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의 색임장단은 몸이 먼저 기억한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리듬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온다. 글자를 다 쓰고 펜 뚜껑을 닫자. 스피커의 소리가 여운을 길게 끌었다. 창밖에 눈발이 다시 약하게 흩날렸다. 남천시장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골목새김의 아침은 어느새 따뜻하게 무르익어 있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또렷하게 울렸다. 상인회 단체방이었다. 오늘 오후 시장 환경정비 함께합니다. 종이포장 전환가게 사례 공유 예정 골목새김. 명자가 곧바로 답을 달았다. 어머 사장님, 스티커도 예쁘던데 그거 어디서 맞췄어? 서진은 간단히 대답을 보냈다. 시장 청년 디자인팀이요. 오늘 오면 같이 얘기해요. 보낸 메시지가 회색 체크에서 파란 체크로 바뀌는 동안 그녀는 가마솥의 김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느꼈다. 뜨끈한 김이 손금을 타고 올라와 손목뼈에 닿았다. 그 온기 속에서 조금 전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간 청년의 옅은 미소가 어렴풋이 겹쳐졌다. 누구나 자기만의 박자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박자는 시장에서, 어떤 박자는 무대에서, 또 어떤 박자는 아주 사소한 한 그릇의 온기에서 나온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서진은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다. 불꽃이 낮게 일렁이고 양념이 끓어오르고 국물이 작은 방울로 터졌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작은 폭발들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고요와 소란 사이에서, 장단과 칼바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겨울 아침의 시장은 이미 충분히 음악 같았다. 그리고 그 음악의 첫 박은 오늘도 이 가게에서 정확히 맞춰지고 있었다. 눈발이 잦아들고 나서도 남천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한서진은 오전 내내 분주히 손을 놀렸다. 떡볶이 국물의 농도를 맞추고 종이컵에 따뜻한 어묵국을 담아 나르는 동안도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 청년의 이름이 자꾸 맴돌았다. 윤재호. 짧고 평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오래전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의 이름과 닮아 있었다. 그 아이도 국악과였고
장단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으며 무대에서 눈빛이 또렷했던 아이였다. 물론 지금의 청년과는 다른 사람일 터였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건 기억을 괜히 건드린다. 그녀는 가마솥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름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이야. 그 말에 고양이가 대답하듯 구석에 정이 난로가 탁 하고 소리를 냈다. 오후가 되어 시장은 조금 더 붐볐다.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오가고 상인들의 외침이 골목마다 흩어졌다. 그 사이 몇몇 단골이 들러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마시고 갔다. 서진은 그들에게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덜 맵게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고춧가루 새로 들어와요. 더 진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음악적인 리듬이 있었다. 자음과 모음이 적당히 늘어지고 음의 끝이 부드럽게 말려 들어가는 시기였다. 그것이 이 골목에서 한서진의 말투로 불리게 된 지도 오래였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후에도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다. 주방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공고문 예단문화재단 공모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전통예술의 일상화 프로젝트 공모, 참여자 모집 기획자 및 예술가 협력형. 서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 지원서 초안 저장하기.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이 떠올랐다. 윤재호. 그의 손가락에서 느껴졌던 장단, 그건 단순한 취미나 기억이 아니라 훈련된 리듬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 청년, 국악을 배웠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 있었을까? 왜 이 시간? 새벽의 골목을 헤매고 있었을까? 그녀는 커피포트를 켜고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운 김이 손끝에 닿자 마음이 조금 풀렸다. 아마 나 때의 나 같은가 보네. 은퇴 후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갈망, 그것이 혹시 그 청년에게도 찾아온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눈이 녹기도 전에 시장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상인회에서 주최한 환경정비 모임이었다. 서진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들었다. 오늘은 포장지 줄이기 캠페인 날이에요. 명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종이 포장 전환한 가게들 인터뷰 촬영도 한다네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왔다. 짙은 코트, 낡은 장갑, 그리고 여전히 조금은 굽은 어깨, 윤재호였다. 그는 멀리서 서진을 보고 잠시 멈췄다. 둘 사이에는 가벼운 놀람이 섞인 공기가 스쳤다. 어제 그 손님이죠? 아, 네. 혹시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요? 서진은 빙그레 웃었다. 시장 봉사라서요? 그냥 같이 주우면 돼요. 별거 빚 없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다. 둘은 말없이 상점 사이를 돌았다. 종이컵, 비닐 조각, 떨어진 영수증, 겨울 햇살이 낮게 비치고 눈이 천천히 녹아 물이 흘렀다. 요즘은 이렇게 다들 자원봉사하나 봐요. 요즘은요. 시장이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서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이야기요, 그래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쌓여야 시장이 살아있죠.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표가 모여야 곡이 되듯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는 걸 느꼈다. 그녀는 단지 상인 같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오래된 무대의 잔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저 국악과 나왔어요. 판소리 전공이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가락이 말하더군요. 장단이 몸에 남은 사람은 쉽게 숨기지 못해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재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근데 전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고 음악으로 먹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냥 헤매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고백처럼 조용히 흘러나왔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럴 땐 다른 박자에 귀를 기울여 봐요. 다른 박자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장단이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한동안 쉼표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덧붙였다. 쉬는 것도 연습이에요. 내가 이 시장에 온 이유도 그 쉼표를 배우려던 거예요. 그 순간 재호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이 만든 확신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북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날 오후 봉사가 끝나고 상인회 회의실에서는 작은 인터뷰가 열렸다. 지역 신문 기자가 와서 종이 포장 전환 가게들을 취재했다. 명자가 서진을 향해 손짓했다. 우리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해요. 젊은 친구들도 봐야죠. 카메라 앞에 선 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미소를 지었다. 저희 가게는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전통의 장단처럼 일상의 리듬을 새기는 곳이죠. 전통과 시장의 조화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가 물었다. 서진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지속되는 것이 바로 전통이에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예술이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윤재호였다. 기자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저분은 누구시죠? 손님이자 조만간 친구가 될지도 모르죠. 서진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재호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혹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가게 한쪽 의자에 마주 앉았다. 프라이팬 위에서는 양념이 부드럽게 끓고 있었다. 선생님, 아니,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마음에 남았어요. 전통이란 게 매일의 반복이라면 저도 아직 그 안에 있겠죠. 그럼요. 음악을 놓은 게 아니라 잠시 숨 고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사람의 장단은 한 번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화면에는 예단문화재단 공모지원서 초안이 열려 있었다. 이거 봐요. 저도 어제까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내일은 마감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볼래요? 기획자 파트에 젊은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재호의 눈이 커졌다. 전 아직 아무 경력도 없는데요. 경력은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그 말은 오랫동안 무대 위에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문장 그대로였다. 그날 밤 남천시장은 일찍 불을 껐다. 가게 불빛만이 골목 끝을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서진이 기획안을 입력했고 재호는 문장을 다듬었다. 전통예술의 일상화 시장에서 찾은 새로운 무대. 그 문장을 입력하는 순간 둘 다 잠시 손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지원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다시 장단을 맞추는 첫 음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서진은 커피를 내려 두 잔을 건넸다. 이 골목엔 예전에도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옛 이야기를 꺼냈다. 30해쯤 전 국밥을 끓이던 할머니가 있었죠.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도 이 골목은 추웠지만 그 국밥 한 그릇 덕분에 따뜻해졌어요.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회한이 없었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그 할머니가 말했죠. 끓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을 요즘 자주 떠올려요. 내가 이 가게를 연 이유도 끓이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 모습이 꼭 음악의 여운처럼 보였다. 밖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남천시장의 골목새김은 여전히 따뜻했다. 윤재호는 노트북 화면 속 문장을 바라보았다. 전통의 온기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끓여내는 사람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내일도 올게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은 양념 더 끓여야겠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다음 장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단은 시장 밖 겨울 공기를 가로질러 천천히 새로운 이야기의 박자를 세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남천시장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공기에는 묘하게 가벼운 결이 깃들어 있었다. 한서진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문턱 아래 밤사이 얼어붙은 물기를 밀대로 쓸어내고 가마솥에 육수를 올려 천천히 데웠다. 뚜껑 속에서 김이 둥글게 피어오를 때까지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은 늘 양념보다 빨리 끓고 한번 끓기 시작하면 금세 넘친다. 오늘만큼은 불을 조절하듯 마음도 낮게 유지하고 싶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제의 청년 윤재호가 나타났다. 왔어요. 그는 어제보다 한 톤 밝은 목소리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손 시려워요, 조묘. 근데 어제 쓰던 문서, 밤에 조금 더 생각나서요. 아이디어 몇 개 적어왔는데. 그는 낡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네모칸 공책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 테두리에 그려진 작은 화살표. 급하게 쓴 듯하면서도 어딘가 흐름이 있었다. 서진은 그 공책을 찬찬히 넘겼다. 시장소리, 지도, 골목별 소리, 채집, 장날, 평일 비교. 판소리, 장단, 워크숍, 덩덕쿵덕, 몸으로 익히기, 초등, 청소년 분반. 상점 사연 수집, QR 스토리, 카드, 가게마다 하나. 종이 포장, 스탬프, 친환경 참여도에 따라 작은 공연 초대권 증정. 생각보다 아주 많이 해왔네요. 그녀가 웃자 그는 얼굴을 붉혔다. 어제는 용기만 냈는데 밤새 생각이 자꾸 이어져서요. 좋아요. 이건 단순한 지원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기획서가 되겠어요. 말끝을 정리하듯 가마솥에서 보글 소리가 작게 터졌다. 그날의 아침 장사 동안 둘은 말보다 손을 움직였다. 재호는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고 국물을 받치고 종이 포장을 접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리듬이 생겼다. 장단은 삶에 금방 스며든다. 불세기 조절, 고명을 얻는 타이밍, 영수증을 자르는 강역, 이 모든 것에 박이 있다. 접시 말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서 바람을 통하게,
서진의 설명은 악보를 읽듯 간단 명료했다. 네. 그리고 주문 들어올 때는 덩 떡볶이 덕 어묵 쿵 국물 덕 계란 순서로 외우면 잊지 않아요. 덩 덕 쿵 덕. 이건 못 잊겠는데요. 둘은 잠시 눈을 맞추고 웃었다. 밥벌이 속에도 농담의 틈이 생겼다. 오전 10시 무렵 골목 수업 공지가 적힌 입간판 앞에 초등학생 둘과 엄마 한 사람이 섰다. 여기 수업 진짜 해요? 엄마가 묻자. 서진이 밖으로 나왔다. 네. 오늘은 시장 소리로 장단 만들기 해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 손님이 뜸한 시간. 가게 앞 좁은 뜰에 작은 돗자리를 펴고 종이컵 2개와 젓가락을 꺼냈다. 이게 오늘의 악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덩서진이 종이컵 밑바닥을 탁 쳤다. 덕 젓가락으로 컵 옆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쿵덕 아이들이 금방 따라했다. 엄마도 쑥스레 박자를 얹었다. 지나가던 청년들이 멈춰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골목에 가볍게 박이 퍼졌다. 흔한 포장마차들, 늘 보던 간판들이 그 장단 속에서 갑자기 배경음악을 얻었다. 수업이 끝나자 서진은 QR 스토리 카드를 건넸다. 오늘 배운 장단은 여기 저장돼요. 집에서 눌러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면 우리 시장 소리도 조금 기록해와요. 장날과 평일은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종이 포장의 깔끔함을 칭찬했다. 플라스틱보다 따뜻해 보여요. 맞아요. 손에 느껴지는 감촉부터 다르죠. 짧은 수업이 끝나고도 돗자리 위에는 잔열 같은 웃음이 남아 있었다. 점심 무렵 단체 손님이 몰렸다. 인근 회사에서 회의 끝내고 왔는지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매운맛 2개, 보통맛 3개, 어묵은 5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순간부터 가게는 작은 공연장이 됐다. 서진의 손이 지휘봉처럼 움직이고 재호의 발이 조용히 바닥 박자를 밟았다. 냄비 하나가 끓어오르면 국자 2번, 그릇셋을 돌려서 놓고 팔을 얻는 타이밍은 셋째 그릇이 자리 잡을 때 덩덕 쿵덕 속으로 읊조리는 장단이 쉴 수 없는 동선을 만들었다. 바쁜 시간을 지나자 둘은 동시에 의자에 살짝 앉았다. 숨이 고르게 풀렸다. 그때 가게 밖에서 명자가 손을 흔들었다. 사진 잘 나왔더라. 재단 SNS에도 공유됐대. 명자가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어제의 인터뷰가 짧은 기사로 올라와 있었다. 남천시장에서 전통을 끓이다 골목새김의 친환경 실험 댓글 몇 개가 달렸고 하트 표시가 줄줄이 박혀 있었다. 보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사람들 눈에 시장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은 오래된 선율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니까. 오후 햇살이 유리문을 기울게 비출 무렵 서진은 노트북을 카운터로 가져왔다. 지원서 마무리합시다. 오늘 밤이 마감이에요. 둘은 좌석을 끌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앉았다. 문장 하나, 사진 하나, 도표 하나. 재호가 초안에 적어두었던 아이디어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시장 소리 지도는 모바일 페이지로 구현하자는 제안이 붙었고 QR 스토리 카드는 상인회와 협업해 표준 템플릿을 만들기로 했다. 판소리 장단 워크숍은 주 1회, 금요일 저녁 작은 공연과 묶어서 프로그램화했다.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노트북 화면 구석에 작은 아이콘이 반짝였다. 서진은 그 반짝임이 마치 가마솥의 보글거림처럼 느껴졌다. 끓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어젯밤의 문장이 여기서도 이어졌다. 해가 기울고 골목이 푸르게 어두워지자 첫 금요일 시범 공연을 준비했다. 입간판 아래 오늘 이옥씨 덩덕쿵덕 골목 공연이라는 종이가 덧붙여졌다. 스피커를 문가에 두고 간단한 마이크를 연결했다. 재호는 오랜만에 목을 풀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배를 조용히 눌러보았다. 목 안쪽의 근육들이 다시 기억을 되찾는지 낮은 이으이으 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떨려요? 서진이 물었다. 조금요. 그래도 여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무대가 크다고 목이 덜 떨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충분히 무대죠. 그녀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웃었다. 그리고 혹시 떨려도 떡볶이 김이 가려줄 거예요. 7시가 되자 우연한 관객들이 모였다.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다 내려와 서 있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학생들, 스피커에서 잔잔한 북소리 샘플이 흐르고 재호가 첫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두 번째 호흡부터는 확실하게. 서진이 옆에서 장단을 실었다. 종이컵과 젓가락으로 만들어낸 즉석 반주. 곧 아이들이 따라쳤고 지나가던 청년도 어깨를 들썩였다. 노래는 긴 대목이 아니었다. 짧은 구절들을 이어붙여 한겨울 골목에 맞는 소리를 만들었다. 가사 대신 호흡과 가락이 말을 했다. 기억과 후회, 실패와 용기, 망설임과 출발, 그 모든 게 목 안에서 울렸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연했다. 옷깃 속으로 스며드는 모닥불처럼.
공연이 끝나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다가왔다. 이거 어떻게 배우면 돼요? 서진이 눈을 반짝였다. 다음 주에 워크숍 열어요. 여기 QR 찍고 신청해요. 아이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저 노래 잘 못해도 돼요. 재호가 대답했다. 장단을 느끼면 돼요. 장단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위로였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둠이 더 내려앉았다. 서진은 장비를 정리하고 가게에 불을 낮췄다. 오늘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재호는 짧게 웃었다. 목 안쪽이 은근히 화근거렸다. 오래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날 때 오는 기분 좋은 통증이었다. 그때 재호의 휴대폰이 작게 떨렸다. 알림음 하나가 공기를 가르고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켰다. 예단문화재단 모집 결과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다. 서진이 눈짓으로 말했다. 열어봐요. 그는 21번 고르고 메일을 눌렀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단문화재단 전통예술의 일상화 프로젝트 협력 인력 공개 채용 결과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는 첨부 파일 참조. 문장을 읽는 동안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지막 줄까지 내려가자. 그는 손으로 입을 살짝 가렸다. 됐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했어요. 그는 한 박자 쉬고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다. 게다가 첫 번째라고. 입가가 어설프게 웃으며 떨렸다. 수석 합격이래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서진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해요. 그 한마디가 겨울 골목에 작고 확실한 봄 한 조각을 올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조용한 물기가 맺혔다. 정말 될 줄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실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패가 장단의 끝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건 다음 박을 찾기 전에 쉼표일 뿐이죠. 잠깐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내일부터는 재단으로 출근해야겠죠. 메일 첨부 파일에 일정 있죠. 확인하고요. 네. 내일 오전에 인사팀 통화하래요. 뭘 오리엔테이션이래요. 그는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고르지 못했다. 서진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 프라이팬을 불 위에 다시 올렸다. 그럼 합격 기념으로 그녀는 양념을 한 숟가락 크게 떠 프라이팬 가운데를 찍었다. 덩. 그리고 말없이 떡을 투척했다. 뜨겁고 매운 소리가 튀었다. 한 접시 더 먹고 가요. 내일은 분명히 정신없을 테니까.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오늘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이 고팠던 거죠. 그 말에 그는 더 크게 웃었다. 웃음에는 힘이 있었다. 잠시 뒤 접시가 그의 앞에 놓였다. 김이 올랐다. 파 향이 피었다. 깨가 사근사근 씹히는 소리가 정막을 메웠다. 재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사람 고픈 소리, 마음 고픈 소리.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스피커 볼륨을 아주 조금 올렸다. 판소리가 아니라 고요에 가까운 검은고 솔로가 흘렀다. 저도 한참을 돌았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화려한 무대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죠. 다들 박수치고 언론이 인터뷰하고 해외에서 리허설을 하고 근데 어느 날 박수가 끝난 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소리가 사라진 뒤에 침묵이 내 안에서만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녀는 프라이팬에 불을 낮췄다. 그래서 골목으로 내려왔어요. 여긴 박수 대신 밥이 있고 플래시 대신 김이 있고 환호 대신 안부가 있거든요. 그녀의 말이 그릇의 가장자리처럼 반듯하게 놓였다. 그 말들은 삼키기 쉬웠고 뱉어도 매끄러웠다. 재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저 내일 인사팀 통화 끝나면 저녁에 잠깐 와도 돼요. 왜요? 금요일 공연을 정식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이번엔 제가 프로그램 짜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이고 사람들을 조금 더 불러볼게요. 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럼 골목 공연이 아니라 골목 기획이 되겠군요. 네. 아마도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포스터 인쇄. 종이잖아요? 청년 디자인팀이랑 상의해서 리사이클 용지로 해요. 그리고 QR은 접근성 글꼴로.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정중한 인사까지 곁들였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작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시장의 불은 거의 꺼졌다. 거리 끝에서 제설차가 지나가며 하얀 숨을 길게 내뿜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진은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비어있는 스탬프 카드 꽂이에 한 장을 더 꽂았다. 윤재호, 그의 이름이 적힌 카드 앞면에 오늘의 날짜로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축하 도장. 그녀가 혼잣말하듯 말하자
재호가 맞장구를 쳤다. 두 번째는 내일이겠죠. 왜요? 내일도 오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 보자. 재호씨, 문을 열자. 바깥에 찬 공기가 슬며시 들이쳤다. 그 공기는 더 이상 토막난 겨울이 아니었다. 가늘고 탄력 있는 줄 같은 다음 박을 기다리는 공기였다. 문이 닫히고 가게가 잠시 고요했다. 서진은 스피커를 끄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네. 오래전 국밥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날처럼 오늘의 떡볶이 한 접시도 누군가의 박자를 새롭게 해주었을 것이다. 휴대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상인회 채팅방에 누군가가 금요일 공연 영상 짧게 편집한 링크를 올렸다. 오늘 골목새김 앞 깜짝 공연 다음 주도 기대 하트와 박수 이모티콘이 연달아 올라왔다. 그 사이에 낯선 아이디 하나가 댓글을 달았다. 남천시장 가보고 싶다. 판소리 이렇게 듣기 쉬운 곳이 있다니. 서진은 짧게 답을 남겼다. 골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따뜻하게 오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다. 철문이 내려오는 소리가 골목의 끝에 닿아 부드럽게 사라졌다. 하늘에 옅은 별이 한두 개 깜박였다. 숨을 들이마시니 매콤한 양념과 종이 포장의 잔향, 그리고 오늘의 박수 소리가 아주 옅게 섞여 들어왔다. 한서진은 발걸음을 떼었다. 내일 아침 다시 문을 열 것이다. 덩덕쿵덕. 그 리듬은 이미 내일의 손놀림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레쯤이면 누군가는 새로운 문을 열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뜻밖의 단상 위에 오를 것이다. 겨울밤은 차가웠다. 하지만 남천시장의 골목은 작은 무대를 하나 얻었다. 그 무대는 크지 않았지만 그 위에서 시작된 소리는 멀리까지 닿았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살아났고 내일 한 사람의 발걸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끓고 있었다. 이틀 뒤 아침, 남천시장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눈이 완전히 녹기도 전에 햇살이 골목의 물자국을 반짝이게 했다. 한서진은 가게 문을 열며 잠시 숨을 고르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기가 차지만 투명했고 김보다 더 얇은 희망의 냄새가 났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기획안 작업의 여운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게 한 박자를 넘었다. 윤재호라는 이름이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를 여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부터 출근이지. 명자가 지나가며 물었다. 오늘 오전 오리엔테이션이라네요. 아이고, 대단하네. 사장님 제자 하나 또 키웠네. 서진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누군가 자라나는 걸 보면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 시각, 재호는 남천역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 구두가 발등을 누르고 셔츠 목 끝은 약간 답답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그럴듯했다. 그는 작은 거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냥 또 다른 무대야. 예단문화재단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의 직선으로 가득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익숙한 판소리 대신 엘리베이터의 전자음이 들려왔다. 3층, 교육실. 교육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각자 명찰을 달고 서류를 펼쳐들고 있었다. 윤재호 씨 진행자가 확인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앞줄에는 유명 음악대학원 출신, 옆자리에는 해외 유학파, 모두 말끔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엔 낯선 단어들이 넘쳤다. 퓨전 음악 플랫폼, 브랜드 협업, 공연 IP 사업화. 재호는 살짝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그냥 시장에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교육이 시작됐다. 첫 순서는 이사장 취임식 영상이었다. 재단의 새 비전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자 화면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 나왔다. 한서진. 순간 재호의 손끝이 얼었다. 영상 속 그녀는 시장의 앞치마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예술은 일상의 언어로 말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전통을 현대에 이식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교육실 안이 조용해졌다. 몇몇이 메모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감탄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장님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진행자가 말했다. 곧 이사장님이 직접 인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현실에 한서진이 걸어 들어왔다. 정장의 단추를 하나 잠근 채 차분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재호는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다. 안녕하세요. 예단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한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시장의 김 냄새가 묻어있는 듯 따뜻했다. 저는 오래전 무대 위에서 예술을 배웠고 지금은 시장에서 사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교육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러다 아주 잠시 한자리에 머물렀다.
윤재호의 자리.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부딪혔다. 서진의 눈빛은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빛이 스쳤다. 왔구나.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직원들이 흩어지고 재호는 조용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남천시장이 멀리 보였다. 눈이 녹은 골목, 그 골목 끝에 작은 간판. 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분의 진짜 얼굴을 몰랐구나. 그는 웃었다. 놀라움보다 신기함이 컸다. 그녀의 떡볶이, 그녀의 장단, 그녀의 이야기들 모두 진짜였다. 그녀가 어떤 자리의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그녀가 시장에서 전해준 건 직함이 아니라 진심의 리듬이었으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재호 축하드려요. 영상에서 뵈니까 신기했어요. 서진 고마워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다음 날, 재호는 공식적으로 문화기획팀에 배치되었다. 첫 업무는 전통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였다. 팀장은 30 중반쯤의 여성으로, 이름은 이도연이었다. 카리스마 있고 일의 속도가 빨랐다. 윤재호 씨죠?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시장 기반 예술 협업, 한서진 이사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재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제가 그 시장 출신입니다. 알아요. 이사장님께 직접 추천받았어요. 도연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미소를 품고 있었다. 그럼 현장 담당으로 들어가 보죠. 남천시장에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의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기획자로 돌아간다. 며칠 뒤 남천시장 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서진은 이번엔 재단의 명패를 앞에 두고 앉았다. 하지만 자세와 눈빛은 여전히 시장의 사람 그대로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시장의 이야기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각 지역 시장의 상인과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그 이야기로 공연과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바꾸는 거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팀원들이 노트북에 손을 움직였고 도연 팀장은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파일럿 지역은 남천시장, 그리고 현장 운영 담당 윤재호, 모두의 시선이 재회에 향했다. 그는 어깨를 곧게 폈다. 시장 사람들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역할이죠. 현장에서의 감각을 믿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재호를 따로 불렀다. 커피 한 잔 괜찮죠? 그들은 재단 건물 1층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빛이 번졌다. 많이 놀랐죠? 조금요. 그래도 왠지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재호 씨,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다른 박자를 들어보라는 말이요. 맞아요. 이제 그 박자를 찾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예요. 재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를 때 귀가 더 열리거든요.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밖에서는 차들이 흐르고 안에서는 시간의 장단이 조용히 이어졌다. 며칠 후 남천시장에서는 이야기꾼 프로젝트의 첫 워크숍이 열렸다. 상인 5명, 젊은 예술가 5명, 그리고 재호가 그들 사이에서 진행을 맡았다. 오늘은 각자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정도면 충분해요. 첫 번째는 김밥집 아주머니였다. 나는 김밥을 15년 말았어요. 근데 하루도 같은 맛이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게 재미예요. 두 번째는 도자기 작가였다. 흙을 만질 때 어릴 적 어머니의 손냄새가 나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들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누구도 박수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작은 감탄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재호가 일어섰다. 저는 국악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2번 실패하고 시장에서 길을 잃었죠. 그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면서 판소리를 틀던 분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잠시 서진을 향했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그분이 알려주었어요. 예술은 무대 위가 아니라 사람의 밥상 위에도 있다는 걸. 순간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다. 그 박수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어떤 연결의 신호처럼 들렸다. 워크숍이 끝나고 시장 안을 돌던 서진은 가게 앞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를 발견했다. 남천시장, 곧 철거 예정 구역 공사 안내. 그 문구가 오래된 글씨처럼 사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이 구역이 사라진다면 이야기의 뿌리도 같이 없어지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재호가 물었다. 살리는 거죠.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두는 거예요. 영상이든 노래든 기록이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햇살이 뿌옇게 퍼져 있었다. 시장도 사람도 결국은 같은 거예요. 지켜주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날 밤 재호는 다시 골목새김 앞에 섰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안쪽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잠시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서진이 주방에서 양념을 젓고 있었다. 가마솥에 김이 천천히 올라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야기는 끓일수록 깊어진다는 걸. 그의 말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김 사이로 어딘가 전해진 듯 서진이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보았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말보다 확실한 신호였다. 이제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자. 남천시장의 불빛이 점점 줄어드는 사이 가게 안의 가마솥은 여전히 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끓는 소리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남천시장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골목새김 안쪽 공기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기자 한서진은 카운터 아래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연한 갈색의 두꺼운 종이 상자. 모서리는 닳아 약간 하얗게 올이 일어났다. 테이프 자국이 겹겹이 남아있어 누군가가 오래도록 보관하려 했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뒤에서 접시를 말리던 윤재호가 물었다. 사진들이에요. 오래된 것들.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걸 제대로 하려면 나부터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흑백 사진 몇 장, 빛이 발에 반쯤 노란색이 된 인화지, 구겨진 프로그램북, 외국 공연장에서 받은 작은 배지들, 그리고 송을씨로 적힌 메모들이 한데 들어있었다. 서진은 가장 위의 사진을 꺼내 재호 앞에 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진이 서 있었다.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국립음악원 무대 뒤 커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에는 주름이 깊이 패인 한 할머니가 있었다. 앞치마 끈을 2번 묶고 음식을 담는 국자를 손에 든 채 둘 사이에 거리는 없었다. 사이좋게 어깨를 맞댄 두 사람. 한 손에는 김이 몰아고르는 스테인리스 그릇. 저분이 누구예요? 남천시장. 아니 그땐 이름이 조금 달랐지. 아무튼 이 동네에서 국밥을 끓이던 분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가 해외 공연을 다니며 바람처럼 살던 때였죠. 스포트라이트는 밝았는데 내 안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끝나면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고요. 그녀의 시선이 사진의 할머니 얼굴을 오래 더듬었다. 새벽 공항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이 시장을 지났어요.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손끝이 얼어붙었죠. 그때 이 골목에서 김이 부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문턱이 낮은 가게, 뚜껑이 반쯤 열린 솥, 그리고 그분의 손 한 숟가락 맛을 봤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그 국물 안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났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보내고 하루를 버티는 냄새.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도 김 같은 물빛이 잠깐 올라왔다. 그 뒤로 공연이 있을 때마다 꼭 들렀어요. 그분은 늘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올렸고 아침 6시에 첫 그릇을 내놨죠. 고명 하나 얹는 손길에도 박이 있었어요. 덩국물, 떡파, 쿵소금 한 꼬집, 덕사람에게 건네는 말. 그게 나에겐 음악보다 더 정확한 리듬으로 들렸어요. 서진은 2번째 사진을 꺼냈다. 흑백의 시장 골목, 빗물이 고인 바닥, 젖은 우산들 사이로 펼쳐진 작은 테이블. 테이블 위에는 김이 서린 그릇들이 가지런했고 사진의 구석에는 끓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저 문구 그분이 쓰셨어요. 네. 글씨체도 국처럼 뜨겁고 진득했죠. 서진이 웃었다. 그분은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대요. 하지만 매일 끓이는 일로 세상을 배웠어요. 육수의 불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는지. 사람의 마음이 추울 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나는 그분에게서 무대 밖의 예술을 배웠어요. 그녀는 사진을 덮고 상자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가 다른 손바닥 크기의 수첩 한 장을 넘기자 굵은 볼펜 글씨가 튀어나왔다. 양념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와 비례한다. 멈춤은 파국이 아니라 여백이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 그분이 나에게 남긴 말들이에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매일 가게 열기 전에 한 줄씩 읽어요. 이게 나의 악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마솥 속에서 보글거리는 소리가 정막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눌렀다. 선생님,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하지만 냄새는 남죠. 사람이 떠나도 향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냄새를 잃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기록하고 나누고 이어주는 일. 그녀는 상자를 닫았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시장소리 지도를 만들고, 왜 QR 스토리 카드를 붙이고, 왜 금요일마다 작은 공연을 하려는지. 재호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거죠. 맞아요. 전통을 현대에 이식한다는 건 낡은 것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다시 호흡을 붙이는 일이니까.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 긴급 모임이 열렸다. 회의실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벽에 붙은 철거 예정 구역 안내 공문이 오늘따라 더 도드라져 보였다. 상인회장 박춘호가 입을 열었다. 구역 시동, 내년 초 착공 들어간답니다. 임시 이전 방안 논의하자고 시에서 연락 왔어요. 웅성거림이 번졌다. 우리 가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임시로 옮기면 손님 다 끊겨요. 공연이고 뭐고 자리를 잃으면 다 소용없지. 서진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두 마음이 급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선이 모였다. 그녀는 말의 속도를 조금 더 낮췄다. 우리가 이야기꾼 프로젝트 파일럿을 시동에서 먼저 시작합시다. 사라질지 모르는 장소의 소리와 냄새를 지금 당장 담아두죠. 영상, 음향, 글, 사진, 우리가 가진 모든 방식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걸 누가 보나 봐요. 보이게 만들 거예요. 재호가 옆에서 힘을 실었다. 재단 미디어팀과 협력하고 대학의 미디어학과 학생들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오픈 아카이브로 만들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추가로 기록을 올릴 수 있게. 박준호가 눈썹을 들어 올렸다. 공짜로 거의 공짜로요? 리사이클 용지 후원, 지역기업 협찬. 그리고 시민 크라우드 펀딩을 같이 엮겠습니다. 도표가 회의실 화면에 떴다. 재호가 미리 준비해둔 슬라이드였다. 살아있는 기록을 위한 4가지 연결. 상인회 재단 지역대학 3자 협력. 리사이클 포스터 스티커 제작 청년 디자인팀. 소리 영상 오픈 아카이브 모바일 페이지 플러스 QR. 금요일 골목 공연 시동 특별 회차 편성.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라지기 전에 제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서진의 마지막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정확히 눌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명자가 먼저 손을 들었다. 난 찬성. 사라진데도 존재했다는 흔적은 남겨야지. 다른 상인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게도 참여할게. QR 스토리 카드. 지금부터 준비해요. 영상 찍을 때 가게 치워야겠다. 박춘호가 결론을 내렸다. 좋아. 그러면 시동 기록 주간을 만들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지막 금요일은 골목 공연을 시동해서. 회의가 파한 뒤 재호는 회의실 문 밖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선생님, 될까요? 될 거예요. 끓이기 시작했잖아요.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끓기 시작한 국은 불을 잘 조절하면 더 깊어져요. 그 주 내내 남천시장의 시동은 조심스럽고 성실한 소리로 가득 찼다. 핸드마이크와 소형 레코더로 골목 소리를 채집했고 스태프들은 상점마다 QR 스토리 카드를 붙였다. 도넛 튀기는 소리, 카스테라가 부풀어 오르는 사각사각 한숨. 카리도마를 지나갈 때 나는 낮고 단호한 탁. 이 모든 것이 덩덕쿵덕 아래 제자리를 찾았다. 인터뷰 시작할게요. 재호가 카메라 앞에서 상인들의 앉은 길을 맞춰주며 말했다. 처음엔 모두 쑥스러워했지만 이야기는 금세 흘러나왔다. 내가 이 자리 지킨 지 29해. 아버지 때부터 쓰던 저울인데. 아직 좋아. 손님 이름을 기억하면. 다음 맛이 달라져. 기억과 맛, 손과 이름. 말들은 아이처럼 흥분했다가 갑자기 숙연해지기도 했다. 한편 청년 디자인팀은 리사이클 용지로 포스터를 뽑아왔다. 촉감이 조금 거칠고 색감이 도톰하게 밟히는 종이. 그 위에 시동, 마지막 소리 기록 주간이라는 글자가 점 하나 흐트러짐 없이 놓였다. 우측 하단에는 접근성 글꼴로 큰 QR이 박혀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면 소리 지도와 인터뷰 목록이 뜨도록. 예쁘다. 명자가 포스터를 유리창에 붙이며 감탄했다. 예쁜 건 덤이고 보여야 해요. 서진이 테이프를 쓱 눌렀다. 보이는 곳으로 가야 사람들이 걸음을 멈춰요. 오후 늦게 지역대학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도착했다. 삼각대, 핀마이크, 반사판 장비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각도는 이 정도 역광 예쁘다. 배경에 철거 안내, 글씨가 조금 보이는 게 좋아요. 사라짐과 남김이 동시에 들어오게. 재호는 그들을 보며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 이게 연결이구나.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기술과 골목. 모든 것이 낯설지만 어색하지 않게 이어졌다. 목요일 저녁, 서진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시동으로 갔다. 거기는 이미 작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포장마차 간판 불빛이 반원형으로 모이고 한쪽 벽에는 과거 사진이 슬라이드로 돌아갔다. 도시가 거칠게 변하던 시간, 그 안에서 묵묵하게 버티던 가게들, 그리고 그 가게를 드나들던 얼굴들. 선생님, 뒤에서 재호가 불렀다. 내일 프로그램 이렇게 짜봤어요. 종이 한 장에 적힌 순서.
시동소리 지도 라이브 소개. 상인 3인의 짧은 이야기 낭독. 판소리 대목 떠나보내는 날의 장단 윤재호. 관객 참여 덩덕쿵덕 워크숍. 모든 상인 이름을 부르며 마무리. 마지막이 마음에 드네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이름을 부르는 건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니까. 잠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실 마지막에 한 줄 더 넣고 싶어요. 뭐죠? 이 공연이 끝나고도 우리가 모은 기록이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오픈 아카이브 운영을 상인회가 주도하자는 선언. 서진의 눈빛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아요. 공연은 한 번이지만 운영은 매일의 일이죠. 그게 진짜 전통이에요. 지속.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천을 꺼내 마이크 손잡이를 한번 닦았다. 내일 떨리면 이걸 잡으세요. 무대가 클수록 손끝이 더 차가워지거든요. 선생님은요, 나는 가마솥을 잡을게요. 그게 내 마이크니까. 둘은 잠시 웃었다. 웃음은 긴장을 조금 덜어주는 좋은 양념이었다. 금요일 마지막 소리 기록 주간의 마지막 날. 해가 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초등학생들이 젓가락을 들고, 대학생들이 카메라를 들고, 노점 상인들이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재호는 무대 앞에서 호흡을 고르고, 서진은 뒤쪽에서 전체 흐름을 살폈다. 명자가 와서 속삭였다. 사장님, 이렇게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오늘만 오면 소용없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게 길을 열어두자고요. 서진의 눈빛은 이미 다음 장단을 보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됐다. 첫 순서. 소리지도의 라이브 데모. 대형 화면에 시장의 평면도가 떠오르고 가게마다 작은 빛점이 반짝였다. 점 하나를 누를 때마다 그 가게의 소리가 들려왔다. 칼질, 튀김, 끓는 소리, 그리고 낮은 인사말 어서 와요. 두 번째 순서. 상인들의 짧은 낭독. 세 사람은 자기 가게를 소개하는 한 문장을 골라 마이크 앞에서 또박또박 읽었다. 내가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는 칼을 갈며 말했지. 칼은 입이 없어서. 억울해도 말 못한다고. 겨울엔 국을 더 3번 끓여요. 사람이 밖에서 얼었다가 들어오잖아요. 이름을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온도를 기억하는 거야. 세 문장이 끝나자 관객석 곳곳에서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졌다. 말은 짧았지만 오래 머물렀다. 세 번째 순서. 판소리 대목. 재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어젯밤 늦게까지 목을 풀고 오늘 아침엔 한마디도 떠들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손끝이 잠시 차갑게 식었다. 덩. 그는 속으로 첫 박을 눌렀다. 두 번째 호흡에서 목이 열렸고 세 번째 소절에서 골목의 소리가 뒤에 붙었다. 시장 전체가 공명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해의 손길과 시간과 냄새가 그의 가락 뒤에서 같이 울었다. 끝나는 대목에 이르자 그는 짧게 쉼을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조금 바꿔 말했다. 떠나는 자리라도 이름을 부르면 다시 돌아온다. 박수 소리가 일었다. 크고 요란한 박수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따뜻하게 겹쳐지는 박수. 서진은 뒤에서 조용히 손바닥에 열을 느꼈다. 이제 됐구나. 네 번째 순서. 관객 워크숍. 아이들과 어른들이 젓가락과 종이컵을 들었다. 덩덕쿵덕. 시작은 어색했지만 잠시 후 모두의 손끝이 같은 호흡을 공유했다. 리듬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듣는 일이라는 걸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알았다. 마지막 순서. 재호가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선언문을 펼쳤다. 이 기록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천시장 오픈 아카이브는 상인회 주도로 계속 운영됩니다. 우리는 매달 새로운 소리를 올리고 매 분기마다 작은 공연을 엽니다. 사라지는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른 골목의 시작이 되도록. 그는 고개를 들고 상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장명자, 박준호, 이한별, 김영숙, 오대정.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웃음이 피었다. 이름은 사람을 무대로 올리는 가장 단순한 의식이었다. 그 의식이 끝나자 누군가 눈물을 훔쳤다. 바람이 순간 따뜻해졌다.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화면 앞에 서서 QR을 찍었고 누군가는 상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엄마가 저 가게 단골이었지. 이야기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흐르기 시작했을 뿐.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청의 문화과 공무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 모델. 다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미소로 대답했다. 시장마다 박자가 달라요. 그 박자를 찾는 일부터 같이 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산 얘기.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그 말은 현실의 문턱을 조용히 내려놓는 소리였다. 그날 밤 SNS에는 C동 마지막 소리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도넛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위로 한 문장이 뜨는 오프닝. 끓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이어졌다. 이런 기록 너무 필요했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가게 소리 같아요. 아이와 같이 갔는데 집에서 매일 덩덕쿵덕 해요. 재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서진이 가마솥 앞에서 불을 줄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어젯밤처럼 묻지도 않고 한쪽에 섰다. 목, 괜찮아요, 네. 이상해요, 아픈데. 기분 좋은 통증이에요. 살아있는 고통이죠. 서진은 웃으며 국자를 들었다. 이제 다음 박이 남았어요. 다음 박이요, 남천시장만의 모델을 만들었으니 이걸 다른 골목으로 확장해야죠. 그러려면 여기 시스템을 더 단단히 해야 하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카운터에 메모를 톡톡 두드렸다. 오픈 아카이브 업데이트 주기, 스토리카드 표준화, 워크숍 커리큘럼 설계. 그리고 그녀는 재호를 바라봤다. 후배를 키우는 일. 재호가 눈을 깜빡였다. 후배요. 오늘 무대에서 아이들이 빛났죠. 그 아이들 중 몇은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그들에게서 다음 장단이 나올 거예요. 우린 그 장단을 기록하고 지켜보고 밀어주면 돼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이미 그가 마음으로 결정한 일을 입 밖으로 천천히 끌어내주는 승인의 말이었다. 잠시 뒤 상인회 채팅방에 새 공지가 올라왔다. 남천시장 오픈 아카이브 운영위원 지원받습니다. 청년, 상인, 시민 누구나 가능. 그리고 바로 아래 금요일 골목공연 정례화 매월 둘째 주 제한. 하트 이모티콘과 손들기 이모티콘이 분수처럼 올라왔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게에 불을 낮췄다. 오늘도 하루가 끓었다. 하지만 이 끓음은 납작하게 쏟아져 버리는 끓음이 아니라 깊이를 가지는 끓음이었다. 불을 잘 조절해 국물의 바닥이 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온기가 길게 가도록. 선생님, 재호가 부르자 그녀가 눈길만 살짝 돌렸다. 저 내일부터 워크숍 커리큘럼 초안 써볼게요. 초등, 청소년, 시민반 나눠서.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내 상인의 기술을 커리큘럼에 넣어요. 칼질, 끓이기, 반죽, 손님맞이 모두 몸의 리듬이죠. 그걸 음악의 장단에 연결하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해요. 재호의 얼굴에 빛이 번졌다. 와, 그거 진짜 재밌겠다. 재미있어야 오래가요. 서진은 마지막 접시를 씻어 건조대에 세웠다. 오래가는 게 전통이에요. 한번 반짝이는 건 유행이고. 그녀는 벽에 스위치를 하나씩 끄며 가게의 호흡을 낮췄다. 불빛이 층층이 사라지자 창밖에 겨울밤이 깊게 들어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칠판에 분필로 한 줄을 적었다. 다음 박 연결을 일상으로. 문이 닫히고 철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남천시장의 골목은 다시 밤의 속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늘 밤은 어제의 밤과 달랐다. 사라질 자리의 소리가 이름을 얻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새 재호의 발걸음은 낯선 빛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리와 철로 된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그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다. 그 빛이 아무리 밝아도 자신이 다시 숨을 고를 곳은 언제나 김이 피어오르는 골목이라는 것을. 그는 내일의 프로그램을 떠올리며 손가락 끝으로 조용히 리듬을 그렸다. 덩덕 쿵덕 장단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은 그 장단 위에 사람의 이름이 얹혔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한 박자씩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다. 봄이 막 고개를 내밀던 3월의 끝자락이었다. 남천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매캐한 겨울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틈새로 새로운 향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시장 입구의 벽에 붙은 포스터에는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남천시장 오픈 아카이브 정식 운영 개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리의 기록. 다음 박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포스터 아래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시장의 지도와 각 가게의 영상, 인터뷰, 판소리 녹음, 학생들이 남긴 낭독시가 차례로 펼쳐졌다. 누군가의 손길로 시작된 기록이 이제는 하나의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어 있었다. 윤재호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돌며 점검표를 들고 있었다. QR 링크는 정상 작동, 영상은 3개 추가, 어제 방문자 수는 3세 12명.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가벼웠다. 그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이사장님 안 오세요? 명자가 묻자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본사 회의라네요. 대신 오후에 영상통화로 점검하신대요. 이젠 완전히 큰 인물이야. 사장님은? 아니요. 그분은 여전히 이 골목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진이 남긴 송을씨 명패를 슬쩍 쓰다듬었다. 한서진, 골목세기 운영자 겸 문화기획자. 남천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재단 사람들은 이사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늘 시장 사람이었다. 며칠 후 예단문화재단 본사에서는 전국 전통시장 문화 활성화 확대 회의가 열렸다. 각 지역 담당자들과 기업 후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대표까지 모인 자리였다. 회의장 중앙에 한서진이 섰다.
우리가 시작한 건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짧고 명료했다. 남천시장은 증명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술이 살아있다는 걸.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시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공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치는 장면이 이어졌다. 회의장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화려한 그래프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큰 설득력을 가졌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산국제시장, 전주 남문시장, 강릉 중앙시장, 인천 신포시장, 각 지역에 맞는 시장 이야기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말은 제안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재호는 서울 본사 옥상 정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도시의 바람이 남천보다 매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축하해요. 드디어 전국 사업이 됐네요. 축하는 아직 이르죠.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첫 시범지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부산이에요. 국제시장.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남쪽을 바라봤다. 거긴 바다가 있으니까 소리의 울림이 더 멀리 갈 거예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프로젝트의 첫 현장 팀장 윤재호 씨. 재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팀장이라뇨. 저 그런 자격은 이미 시장에서 증명했어요. 그대가 만들어낸 박자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부산에 가면 젊은 작곡가 하나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 친구는 어물전 할머니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죠. 그 작업을 이끌어줘요. 며칠 뒤 재호는 부산국제시장에 도착했다. 남천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 고등어가 반짝이는 얼음 위, 시장 사람들의 억센 사투리 속에 활기가 넘쳤다. 윤 팀장님입니까?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청년. 이름은 정민우였다. 부산예술대 작곡과를 갓 졸업한 신진 예술가였다. 할매 인터뷰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70년 동안 어물전 한 자리 지킨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멸치 손질하고 저녁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민우는 노트북을 열어 헤드폰을 나눠줬다. 파도와 같은 리듬의 현악기 선율이 흐르더니 그 위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얹혔다. 멸치 비린내 속에도 내 새벽은 피어난다. 바다는 나를 잊지 않는다. 재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이건 할머니의 말 그대로예요. 그냥 음악에 맞게 호흡만 살짝 넣었어요. 이걸 시장 한복판에서 들려줄 거예요. 네, 바다와 시장이 함께 들리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며칠 뒤 공연 준비가 시작됐다. 국제시장 중앙통로 한복판에 임시 무대를 세우고 스피커를 네 방향으로 설치했다. 소리 리허설 중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무대 옆으로 다가왔다. 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든다고. 네. 할머니의 삶을요. 내가 무슨 예술가라고 그러노.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재호가 대신 대답했다. 매일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성으로 한다는 건 아무나 못해요. 할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주름 사이로 염분이 묻은 듯 반짝였다. 공연 당일 바람이 불어 스피커가 살짝 흔들렸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구경꾼이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와 시장의 소리가 섞여 도심의 소음을 덮었다. 할머니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녀는 무대 옆에 서서 자신의 젊은 날을 바라보듯 미소 지었다. 공연이 끝나자 재호가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이 음악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모든 하루의 기록입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이야기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와 함께 바람이 일었다. 공연은 SNS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어물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사람 냄새 나는 음악기라 불리며 퍼져나갔다. 며칠 후 전주 남문시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젊은 국악인들과 한복 디자이너들이 협업하여 소리의 옷의 소리라는 공연을 준비했다. 한복천의 주름이 장단에 맞춰 흔들렸고 비빔밥 할머니의 말투가 리듬으로 변해 노래가 되었다. 고추장 한 숟가락엔 내 하루의 땀이 있지. 그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까지 전해졌다.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겼고 시장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했다. 강릉 중앙시장에서는 커피 향이 이야기가 되었다. 60년 된 다방 주인이 젊은 바리스타와 협업해 추억의 커피와 오늘의 향을 주제로 전시를 열었다. 낡은 커피 그라인더, 오래된 잔, 그리고 손으로 쓴 메뉴판 위에는 향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SNS에는 전국 각지의 시장 소식이 이어졌다. 부산 어물전, 전주 비빔밥, 강릉 커피, 인천 신포의 역사극까지 모두 남천시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꾼 프로젝트. 예단문화재단 내부 회의실.
한서진은 각 지역의 보고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전국의 시장이 등장했고 그 안에는 나이와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박자로 호흡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옆에 앉은 도연 팀장이 말했다. 진짜 운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운동이 되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니까. 본질이요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야 하죠. 그녀의 시선이 멀어졌다. 오래전. 국밥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끓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문장이 그녀의 내면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며칠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문화정책 시범 모델 선정, 전통시장 문화재생사업 시장이야기꾼 프로젝트 전국 12개 도시로 확대 추진. 그 뉴스가 나가자 남천시장 상인회 채팅방은 폭발하듯 들썩였다. 우리 시장이 전국 모델이라 하네.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거야 사장님.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야. 그 시각 서진은 가게 불을 끄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덕분이라니요. 다 같이 한 거죠. 그녀의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시장 전체가 듣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재호는 본사 보고서를 마감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다. 우리는 예술로 시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술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단계는 이제 도시 전체예요. 도시요, 네. 시장이 시작이었으니 이제 학교, 거리, 공원까지 박자를 옮겨야죠.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전통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며 브레이크 소리를 냈다. 끼익! 그 소리조차도 어딘가 장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한서진은 다음 주 회의 일정을 확인하며 손바닥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끓는 불을 나누어 줄 시간.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장의 불은 도시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 불이 식지 않도록. 그녀와 재호는 다시 가마솥을 닦듯 다음 박을 준비했다. 그날 밤 남천시장의 골목은 조용했다. 하지만 골목 새김의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 김은 한 도시의 리듬이 되어 천천히 세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봄비가 지나간 자리, 남천시장의 돌바닥은 은빛을 머금고 있었다. 골목새김의 가마솥에서는 오늘도 김이 올랐다. 그러나 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공기는 어딘가 다르게 떨렸다.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과 사안,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장사를 마친 뒤 한서진은 카운터에 전국 운영 회의 안건을 펼쳤다. 파일럿 4개 도시, 12개 도시 확대, 오픈 아카이브 관리 주체 전환 상인회 중심, 수익 배분 표준안, 안전 가이드라인, 환경 접근성 원칙.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이 사장님, 오늘은 회의가 좀 길겠어요. 길어도 되죠. 오래 가려면. 길게 말해야 하니까. 테이블에 둘이 마주 앉자마자 도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확대 소식이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예산 축소 통보였어요. 중앙정부 쪽에서 올해는 재정이 빠듯하다고 예상했어요. 또 하나, 몇몇 시장에서 관광 상품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상인들 중엔 우리 이야기를 누가 돈벌이로 쓰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먼저 꺼내야 할 말이 있겠네요.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익을 나누는지. 그때 상인회장 박춘호와 명자가 들어섰다. 재호도 뒤따라 들어왔다. 회의는 즉시 현장으로 접속되었다. 일 소유와 나눔,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 서진은 칠판에 크게 3단어를 적었다. 소유, 결정, 배분, 우리가 모은 기록 영상, 소리. 글의 1차 저작권은 이야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재단과 상인회는 사용권을 위임받아 운영해요. 상업적 활용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전 동의와 계약을 거칩니다. 도연이 표준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단가 기간 범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출의 60%는 이야기 주인에게, 20%는 시장 공동기금, 20%는 운영비로 돌아가게 합니다. 공동기금은 장비 구입, 안전관리, 청년 스태프 교육에 사용하고요. 명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누가 그걸 감시해 시장시민위원회를 만듭니다. 재호가 답했다. 상인, 청년, 주민이 함께 보조금과 수익 집행을 공개 검토해요. 분기마다 보고회를 하고 온라인에도 올리고요. 박춘호가 팔짱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아. 말만 번지르르 하면 소용없는데 이건 손으로 만져질 것 같네. 이 안전과 품위,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박자.
또 하나, 도연이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 위에는 붉은 글씨가 떴다. 안전 이슈. 부산 공연 영상이 퍼진 뒤 몇몇 시장에서 즉흥 공연을 따라 하다가 통로 혼잡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대로는 위험해요. 회의실 공기가 잠깐 얼었다. 서진이 펜을 들었다. 오늘 제정하겠습니다. 골목 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칠판에 4줄이 빠르게 올라갔다. 허가 구역 시간대 지정 통로폭, 비상구 동선 확보, 관객 밀도 기준 1m당 최대 인원수, 우천시 취소 원칙. 안전요원 배치 상인회 청년 자원봉사 골목지기 운영, 아동 고령자 동선보호 우선 통행 표시 의자 비치. 제호가 덧붙였다. 사운드도 제한하죠. 일정 데시벨 이상 금지. 마이크 체크리스트를 아예 QR로 배포할게요. 명자가 손뼉을 쳤다. 그래, 귀가 먼저 아프면 전기 떨어지거든. 3. 환경과 접근성, 오래 가는 것이 전통이다. 서진은 습관처럼 유리병에 종이빨대를 정리했다. 확대할수록 기본은 더 엄격해야 해요. 환경 3원칙 종이 리사이클 우선, 일회용 최소, 분리배출 교육, 접근성 3원칙 큰 글꼴, 색 대비, 수어 자막, 유모차 휠체어 동선. 도연이 끄덕였다. 예산이 줄어도 이 부분은 깎지 않는 걸로 합시다. 맞아요. 오래 가려면 가볍게 버리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죠. 그 즈음, 바깥에서 자잘한 소동이 들렸다. 명자가 창밖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기자들이 또 왔네. 며칠 전 한 인터넷 매체가 시장 예술 프로젝트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냈다. 상인들 일터전이 관람객 놀이터로 변했다는 익명 제보를 인용했다. 논조는 예민했고 댓글은 분열을 키웠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응대하죠. 숨으면 소문이 커져요. 문 앞에 기자 셋이 서 있었다. 카메라가 반짝였다. 이사장님, 상인들 장사 방해받는다는 민원하세요. 서진은 미소를 거두지도 억지로 짓지도 않았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운영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제호를 불렀다.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답하는 게 맞죠. 제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국악을 전공했지만 실패했고 시장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공연이 아니라 생활의 박자를 나누는 일입니다. 통로를 막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대신 기록을 더 잘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기자의 펜 끝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야기의 주인은 상인들입니다. 인터뷰와 촬영은 사전 동의를 지키고 맥락을 함께 써주세요. 골목은 뉴스거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밥상입니다. 짧은 침묵 뒤 카메라가 내려갔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상인회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장사에 도움되는가? 안 되는가?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객 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간다는 거야. 맞아. 포토존은 많아졌는데 매출은 그대로야. 음악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좋지. 근데 피크 시간엔 좀 불편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간 구분. 피크타임엔 공연 금지. 대신 포장 손님 유도 데스크를 설치해 대기 동선을 정리해요. 공연은 비혼잡 시간대로 옮기고 공연 전후로 상점 할인 쿠폰 QR을 같이 제공합니다. 제호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기록에 참여한 상점에는 스탬프 리워드를 도입해요. 이야기 참여 가게에서 구매하면 오픈 아카이브에 기업 포인트가 쌓이고 분기마다 공동기금 배당을 하죠. 명자가 탁자를 쳤다. 그거다. 이왕이면 손님 동선도 바꾸자. 공연 끝나면 골목을 한 바퀴 돌게 하는 이야기 지도 루트를 만들자고. 회의는 길었지만 결론은 분명했다. 보이는 재미만으로는 안 된다. 사는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음 날 재단 내부 리스크 회의. 도연이 장표를 넘겼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전주에서 올라온 보고서였다. 한복 디자이너가 만든 음악 의상 컨셉을 외부 업체가 비슷하게 차용해 광고에 썼다는 제보였다. 가이드라인만으론 부족합니다. 도연이 말했다.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상의 예술 헌장 대시를 만듭시다. 5조항으로 칠판에 5줄이 적혔다. 현장 우선 결정은 상인회 현장위원회가 공동으로 동의와 존중 촬영, 인용 상업화는 당사자 서면 동의. 공정한 보상 수익은 이야기 주인에게 우선 귀속, 지속 가능성, 환경 접근성 기준 준수는 필수. 기록의 개방 연구 교육 목적의 공개는 허용하되 맥락을 보존한다. 헌장은 선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서진이 말을 맺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법률 자문단과 연결하죠. 작은 시장도 큰 플랫폼과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며칠 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남천시장 시동의 철거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이번 달 말 박춘호가 종이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너무 급해. 명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기록도 못 마치잖아. 재호가 조용히 말했다. 공청회를 열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단계적 이전과 기록의 보장을 요구합시다. 철거 전에 바작별의 장단을 시장과 시가 함께 치게 만들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공청회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 시동의 매출 동선 안전 기록 가치를 데이터로 보여줍시다. 그 사이에 사람의 이야기를 증거로 세워요. 오픈 아카이브 팀이 분주히 움직였다. 방문자 집계, 구매 전환율, 공연 시간대 유입 분산 차트가 차곡차곡 쌓였다. 인터뷰 속 여기가 내 삶이라는 문장은 악센트를 낮추고 이전하더라도 함께 옮겨갈 수 있는 설계라는 제안으로 변환되었다. 공청회 날 회의실은 가득 찼다. 도시계획과 공무원, 시공사, 상인들, 주민, 학생. 재호가 첫 발언자로 섰다. 우리는 반대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옮겨갈 도면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가변형 시장 모듈 도면이 펼쳐졌다. 컨테이너 2칸을 이어붙인 임시 점포, 이동 가능한 전시장, 무대 대신 오디오 포스트가 설치된 소리 정류장. 이 설계를 적용하면 철거 기간에도 이야기와 매출이 끊기지 않습니다. 비용은 기존 철거 이전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손을 들었다. 안전과 소음 문제는 앞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관객 밀도 기준과 시간제 공연, 데시벨 제한, 동선 분리, 시와 공동 점검하겠습니다. 시공사 대표가 낮게 중얼거렸다. 가능하긴 하겠네. 서진이 마지막 마이크를 잡았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흐름입니다. 도면만으론 안 돼요. 장단이 필요합니다. 이 장단은 우리가 만들어서 함께 지키겠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승인이었다. 단계적 이전, 임시 모듈 설치, 기록물 보존, 안전 합동 점검, 짧은 환호가 일었다. 누군가 울음을 훔쳤다. 그 울음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가까스로 지켜낸 리듬의 안도였다. 한편 재회계도 작은 균열이 왔다. 잇따른 회의와 현장 조율, 이동 공연으로 목이 다시 쉬기 시작한 것이다. 밤마다 따뜻한 물을 마셔도 아침이면 목이 모래처럼 거칠었다. 서진이 가게 뒤편에서 따뜻한 꿀물을 내어주며 말했다. 쉼표를 써요. 쉬는 건 포기가 아니라 호흡의 일부예요. 근데 지금 멈추면 흐름이 끊길 것 같아요. 흐름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면 몸이 먼저 살아 있어야죠.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스카프였다. 목을 덮어요. 무대보다 골목이 더 차가워요. 그날 밤 재호는 공연 대신 진행과 기록에 집중했다. 아이들이 장단을 칠 때 뒤에서 박을 맞추고 상인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녹음했다. 노래하지 않아도. 그는 무대 위에 있었다. 목 대신 손으로. 사운드 대신 눈으로. 자기 대신 모두를 돋보이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뜻밖의 편안했다. 여름 초입. 서울 본사에서 전국 발표회가 열렸다. 각 지역의 결과가 차례로 상영되는 동안 박수는 여러 번 멈추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갈 즈음 서진이 단상에 올랐다. 우리는 시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전통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복이고 반복은 습관이 아니라 가치의 증명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덮었다. 다음은 도시입니다. 학교, 거리, 공원에서 이 장단을 이어가죠. 그러나 어디로 가든 첫 박은 늘 같습니다. 그녀는 관중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사람,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밥을 나누는 일, 그 첫 박을 잊지 맙시다. 발표회가 끝나자 홀 뒤편에서 기자가 물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진은 짧게 웃었다. 끓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금방 끓어 넘치지 않고 바닥을 태우지 않는 법. 그게 이 프로젝트의 기술입니다. 밤, 남천시장, 비 예보가 있었지만 골목은 여전히 따뜻했다. 시동의 임시 모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사이 아이들이 종이컵과 젓가락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어떤 장단 재호가 물었다. 아이 하나가 대답했다. 기다리는 장단 왜 기다려 철거할 때. 엄마가 말했어. 급하게 하면 다친다고. 그래서 느리게 가자고. 재호는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늘은 느린 장단이야. 덩 천천히 덕 조심히 쿵. 확실히 덕 함께. 서진이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마솥에서 살짝 불을 낮추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지키면 된다. 그녀의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이 얕은 악보처럼 그어져 있었다. 그 주름 사이로 김이 스며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연의 메시지였다. 부산, 전주, 강릉, 인천. 다음 분기 상설화 승인. 예산은 타이트하지만 안전환경 항목은 전액 반영. 축하합니다. 이사장님, 서진은 고마워요 대신 짧게 계속이라고 답했다.
문 밖의 바람이 여름의 첫 냄새를 데려왔다. 사람들은 무대가 아닌 자기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도시로 번지던 박자는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그 자리의 호흡을 확인했다. 오늘의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며 서진은 분필로 칠판에 한 줄을 적었다. 흔들릴수록 박은 더 또렷해진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 가마솥에 조심스레 뚜껑을 덮었다. 끓음은 멎었지만 온기는 남았다. 그 온기가 내일의 첫 박을 예고하고 있었다. 덩덕 쿵덕. 이야기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 그 끓는 소리는 이제 도시 전체의 호흡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남천시장의 하늘은 더없이 높았고 바람은 매캐한 냄새 대신 구운 밤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시장 입구의 현수막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시장의 불빛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남천시장이 전국 12곳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첫 개막지가 된 것이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안전 문제와 예산 감축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상인들의 손끝에서 만든 등불 수백 개가 골목 천장에 걸려 있었고 그 불빛들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 아래로 흘러내렸다. 골목 새김 가게 앞에는 여전히 가마솥이 있었다. 그 안에서는 떡볶이가 끓고 있었지만 오늘은 음식보다 이야기의 냄새가 더 진하게 피어올랐다. 한서진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가슴에는 여전히 예단문화재단 이사장 배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언제나처럼 밀가루와 고추장 냄새로 물들어 있었다. 무대 설치를 마친 윤재호가 무정이를 들고 다가왔다. 이사장님, 음향 점검 완료됐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도 끝났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음악보다 사람이 더 잘 들리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시장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형광등이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만든 종이등이었다. 떡집 아주머니는 찹쌀 모양 등불을, 그릇가게 청년은 하얀 도자기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모든 등불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끓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장단은 사람의 심장이다. 이름을 부르면 이야기가 산다. 등불들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남천시장 축제의 막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부산에서 올라온 팀의 어물전의 노래였다. 파도 소리 같은 현악의 선율이 스피커를 타고 골목을 채웠다. 그 무대의 한쪽에는 멸치를 말리는 그물망이 걸려 있었다. 무대 위에 음표와 그물의 그림자가 엉켜서 마치 오래된 노동의 흔적이 음악처럼 숨쉬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다. 저게 내 노래 아이가. 그 말에 관객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두 번째 무대는 전주의 소리의 옷의 소리였다. 젊은 한복 디자이너와 국악 전공자들이 만든 공연이었다. 빛이 천 위에 반사될 때마다 색이 바뀌었고 한복의 주름마다 장단이 묻어났다. 비빔밥 아주머니가 객석에서 소리쳤다. 졌지만 내가 골랐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닦았다. 공연이 끝나자 재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저는 국악을 전공했지만 이곳에서 진짜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숨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긴 공연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박수가 천천히 퍼졌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흔들림이 없었다. 완전히 자기 박을 찾은 사람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남천시장 인근의 작은 건물에 새 간판이 걸렸다. 남천생활예술학교. 시장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 사람에게 배우는 예술의 마음. 개교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가게 사람들과 학생 몇 명이 모여 박수를 치며 문을 열었다. 명자가 칠판에 크게 썼다. 가격표는 음표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노년의 상인과 초등학생이 함께 앉아 수업을 들었다. 한복 할머니가 고객 인사법을 시연했고 12살 소녀가 QR코드 결제법을 가르쳤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악보 위에 다른 악기였다. 서진은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내가 찾던 무대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르침과 배움이 구분되지 않는 공간. 그곳에 예술의 본질이 있었다. 며칠 후 재호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부산의 어물전 할머니였다. 재호 팀장, 공연 끝나고 나서 손님들이 내 이름을 불러요. 할매, 노래 잘 들었어요. 그 말 하나에 하루가 힘이 납니다. 내 인생도 노래였구먼. 끓는 국처럼 쉬지 않는 소리였지요. 고맙소.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가을의 끝,
도시 한복판의 문화광장에서 도시문화 포럼이 열렸다. 한서진은 초청 연사로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예술은 무대 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끝, 사람의 식탁, 그리고 일상의 대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시작한 일은 잃어버렸던 서로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음악을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장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당신의 호흡이 있다면 이미 예술가죠. 그 말에 청중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당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며칠 뒤, 서진은 광장시장 근처를 걸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국밥 한 그릇을 먹었던 그 자리.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냄새만큼은 여전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댓국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며 서진은 속삭였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길을 지켜줄 차례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부터 학교 2기 수업 준비합시다. 그리고 도시공연 시즌 1도 시작해요. 불빛은 이어져야 하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선생님, 끓는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천시장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덩덕쿵덕 그 리듬은 시장의 박이었고 이제는 도시 전체의 심장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새김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가마솥의 불은 낮아졌지만 그 안의 김은 여전히 피어올랐다. 한서진은 불을 끄기 전 칠판에 분필로 한 줄을 썼다. 끓는다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 밑에는 재호가 써둔 문장이 있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건 함께 끓는다는 것.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불빛이 흔들리는 시장 골목을 한 번 돌아본 뒤 그녀는 가게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천시장의 등불들이 하늘로 번졌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깨웠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위에 적혀 있었다. 그 불빛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주며 마치 커다란 노래처럼 도시 전체를 덮었다. 덩덕쿵덕 그 장단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끓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의 손끝에서 다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